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고선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콤바인을 개조를 해서 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2호차를 타고 있고요. 우리 동네 이장은 1호차를 타고 있고, 어청 계장님은 이제 쏙 구멍을 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자, 이 콤바인은 거진은 이제 수명이 거진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배차 직전에 이 콤바인을 적당한 곡물값을 주고 사와서 조금 손을 보고 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아래쪽 바퀴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개조를 해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쏙 작업을 하는데, 왜 쏙 작업을 하는가 하면 우리 남해군 서면 그 정포마을 어촌계가 어장이, 그러니까 마을 어장이 있고 마을 양식장이 있고 그다음에 강망이 있고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식장이 선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편으로는 한 10헥타 정도 되고 오른쪽에 5헥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을 어장이 한 69헥타 되고, 그 다음에 강망이 1.2헥타 이렇게 이제 우리 정포 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이 넓은 갯벌에 콤바인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어촌 계장님하고 저 간사직을, 저는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인원을 잘 해서, 여기가 옛날에 그 바지락이 엄청 많이 지렸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때는 여기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쏙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자라나다가 보니까 바지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간혹 어쩌다가 바지락만 있고 바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장 관리 차원에서 요 쏙을 좀 싹 잡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지락 종패를 좀 뿌려서 일정한 이렇게 구역을 좀 나누어서 실험적으로 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 넓은 어장을 우리가 관리를 많이 못하는 바람에 소득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어촌계 와가지고 작년 한 1년 조금 넘게 어촌 계장직을 맡았는데, 그때 어촌계를 많이 발전을 시켰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하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올라가면 한 보름씩 못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촌 계장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긴급하게 그게 이제 어촌 계장 회의도 있고, 또 군에서 불러서 뭐 도장도 찍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수행할 수가 없어서 올부터는 제가 이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신에 행정 업무나 모든 이런 부수적으로 간사가 해야 될 일은 좀 하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간사직을 하고 있고, 어촌 계장님이 우리 동네에 이게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어촌 계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요, 그냥 곧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쏙 구멍을 막는 겁니다. 쏙이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조금 있다가 야간에 쏙 작업하는 것도 잠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일정한 구역을 정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죠. 이러면 이제 쏙 구멍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가면서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나중에는 고속으로 가면서 다 밀어가지고 쏙 구멍 위에다가 뻘을 다 덮는 작업을 합니다. 요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게 문제가 좌쪽으로 우쪽으로 갈 때 계속 몸이 흔들려요. 이거 원래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벼를 베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곧장 가고 논이 끝나는 두름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뭐 백을 하든지 해서
돌려오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 계속해서 좌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도가 노동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을 내 생각에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는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이 스틱을. 그런데 고속으로 갈 때는 스틱을 돌릴 이유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앞에 조그마한 이런 스틱이 하나 나와가지고, 조이스틱처럼 나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왼쪽을 끊고 오른쪽을 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좀 힘든 그런 작업이고, 또 잘 못하면 그냥 이거는 뭐 안전장치도 없어요. 옆을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엔진도 다 하고 나면 바닷물에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육지에서 쓰는 건데 바다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금방 녹슬어요. 그러면 올려가지고 고압 세척기를 가지고 하부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올려서 배유하고 경유하고를 조금 섞은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뭐 기름칠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3시간 정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강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지금 현재는 보니까 물이 많이 빠졌죠. 12시간 기준 해가지고 한번 들고 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속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느냐. 지금 이제 원래는 속이 구멍이 딱 위에까지 딱 했다가 야간에 밤에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뻘이 자기 구멍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 보금자리가 파괴가 됐구나 하고 올라와서 다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파도가 조금씩 치고 들물 날물에 의해서 이게 그냥 올라와서 파도에 떠밀리는 것도 있고 올라오다가 잡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만일의 경우에 물때가 낮 12시부터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만일에 이 속 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음 날 새벽 밤 12시부터 한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속을 줍는 겁니다. 속을 뭐 그냥 주어요. 돌돌돌돌 굴러다니는 거 그냥 손을 가 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밝은 헤드랜턴을 하나 쓰고, 뜰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손으로 가 줍는 사람, 각가지 자기에 맞는 뭐 장비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져와서 그냥 주스면 되고요. 대충 하루에 한 사람이 줍는 게 한 15 내지 20kg 정도. 많이 죽는 분들은 부부가 와가지고 40kg, 50kg씩 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작업하는 게 뭐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때가 6물부터 시작을 해서 6, 7, 8, 9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물때는 10물까지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2번 작업해가지고 약 한 2톤 정도를 잡았거든요. 이게 남해 군의 일부 이제 일부가 아니고 한 60, 70% 이렇게 이제 깔리게 됩니다. 주로 우리 여기 그 정포에 계시는 분유 회원들 분들이 발도 넓고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개인 주문을 받아요. 속이 안에 있는 기름만 딱 빼내고 튀겨 먹으면 밥 한 차도 되고, 그 다음에 객지에 있는 또 그 자녀분들이 토일요일 날 부모님 보러 오시면, 요건 사실상 도시에서 먹기는 거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별미로 딱 튀겨서 먹으면 손자들도 와서 잘 먹어요. 맛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팔고, 일부는 남해시장 그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또 그 도매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가격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하면 이게 15,000원 정도 키로에 1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우리가 주 목적이 속을 잡아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속을 잡아내고 여기다가 이거보다 훨씬 더 소득이 많은 바지락을 집어넣어서 이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은 잡아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타고 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잠시 한번 찍어 왔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시원하게 작업을 했는데, 8월 중순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말도 못하게 물통을 옆에 갖다 놓고, 물을 수시로 먹어가면서, 해야 되고, 햇빛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다만 이제 바다 쪽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이제 괜찮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세로 사진으로 세로 영상으로 야간에 작업하는 걸 잠시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촌계에 오면 뭐 또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일, 또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서 잘 동네 분들과 어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동네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다만 도시에서 이 어촌으로 그렇게 뭐 기여를 하시거나 또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어촌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고향은 이 아래쪽이지만 군대 가서 이제 서울 쪽에 눌러 앉아서 한 40년 동안 다른 사업을 하다가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아닌 곳으로 이렇게 와서 자그마한 어선 하나 사가지고 때로는 고기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어촌계 일도 하고, 그렇게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사는 안식구는 좀 불편하죠. 한 번도 이렇게 접해보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꼭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12시 되면 밤 12시 돼서 시작을 해서 하면 이걸 말 5일 한다고 하면 1시간 늦게 계속 해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밤낮이 바뀌면 또 그런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일을 줄이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어촌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면 돼요. 만일에 뭐 물론 물때가 있어서 꼭 그 물때만 가능한 이런 작업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 오늘 컨디션을 안 좋으면 오늘 안 가고 내일 한 번 더 가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물을 치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만일에 이제 그날 당일날 못 가면 다음날 가도 뭐 그물에 있는 고기 뭐 몇 마리는 죽지만 또 그대로 잡히고 그래요. 다만 소득이 도시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도시에서는 뭐 사업을 하든지 또 뭐 다른 일을 하면 나름대로 소득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대신 또 소득이 많은 대신에 또 이렇게 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게. 촌에서는 좀 아껴만 쓰면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태양광 해가지고 전기료도 뭐 한 3천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또 수돗물도 굉장히 좀 적게 나오고 그래요. 자, 이제 지금부터, 야간에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